주 3회 이상 끈기 있게 트랙과 아스팔트를 달리는 장거리 아마추어 러너인 당신 환영합니다. 뛰기 전 몸을 풀 때 말이죠. 혹시 남들이 다 트랙 한쪽에서 하니까 무심코 스킵 드릴?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드는 A 스킵이나 B 스킵 같은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진 않나요? 음, 아마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아니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달리기 전 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의식처럼 훈련 루틴의 일부로 단단히 자리 잡은 동작들이니까요. 맞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왠지 나만 안 하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도 분명 한몫할 거고요. 그렇죠. 내가 혹시 중요한 걸 빼먹고 뛰는 건 아닐까?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1개의 굵직한 참고 문헌과 9개의 장으로 아주 촘촘하게 구성된 스포츠 과학 칼럼을 바탕으로 이 스킵 드릴이 장거리 러너인 당신에게 진짜 핵심 훈련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텐데요. 본격적인 데이터와 역학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영장에서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결론부터 확실하게 짚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장의 결론이요. 시작부터 스포일러를 강하게 하시네요.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거든요. 장거리 러너에게 스킵드릴은 한마디로 달리기 전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같습니다. 아, 커피 한 잔이요? 저도 아침 러닝 전에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참 좋긴 한데요. 이 톱니바퀴처럼 쫙 돌아가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주죠. 기분도 확실히 좋아지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그 커피를 안 마셨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갑자기 당신의 마라톤 기록이 똑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네요. 커피 안 마셨다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스킵 드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고 큰일 나는 필수 훈련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보조적 루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록을 단축시키는 진짜 열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죠. 와, 팩트로 뼈를 때린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스킵 드릴이 장거리 기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론적 근거부터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의 1.1장인데요. 2024년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스 저널에 발표된 윌렘즈 등의 연구가 이 미스터리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더라고요. 네, 이 연구진은 17명의 장거리 러너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방식이 굉장히 집요하고 까다롭습니다. 보통 달리기 역학 연구에서는 발 전체를 그냥 하나의 뭉툭하고 단단한 덩어리로 보고 측정하거든요. 그냥 신발 하나 통째로 센서 달아서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아주 비싼 장비를 동원해서 다분절 발 모델, 그러니까 멀티 세그먼트 풋 모델이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발목, 발의 아치인 중족부, 그리고 발가락 뿌리까지 아주 세밀하게 조각조각 쪼개서 각 부위가 어떤 물리적 힘을 받는지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대충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피부 속 뼈와 근육, 관절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겉보기와 실제 역학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A스킵 같은 드릴과 실제 달리기는 다리를 위로 척척 들어올리는 동작이 꽤 비슷해 보입니다. 폼이 멋있잖아요. 무릎 딱 올리고 팔 치고. 하지만 센서를 달고 속을 들여다보니 발목과 특히 발 아치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작업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스킵을 할 때 발 아치가 지면을 밀어내는 양성 파워가 실제 달리기보다 턱없이 낮게 측정된 거죠. 수치로 보면 그 역학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났나요? 통계학적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 즉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코엔스 D라는 값이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접어두고 스포츠 과학에서는 이 값이 0.8만 넘어가도 와,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다라고 해석합니다. 0.8이 기준이군요. 네. 그런데 이 연구에서 A스킵과 달리기의 역학적 차이는 무려 1.4에서 1.5에 달했습니다. 2배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죠. 1.5요? 이건 완전히 아예 다른 운동이라는 뜻이네요. 비유를 하자면 장거리 러닝은 단단한 고무공을 바닥에 아주 강하게 내리꽂아서 그 찌그러짐과 강력한 반동을 얻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반면에 A스킵은 어떨까요? 그 고무공을 바닥에 그냥 살짝 톡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발아치가 찌그러질 만큼의 부하조차 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야구 타격폼을 잘 만들겠다고 타석에 서서 야구 배트 대신 골프채를 들고 열심히 허공에 휘두르는 거랑 다를 게 없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포츠과학에서는 이걸 특이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훈련하는 동작의 물리적 역학이 실제 종목과 뼈대부터 다르면 백날 연습해도 그 효과가 실제 퍼포먼스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원리죠. 이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속으로 강하게 반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야, 나는 대회 전에 스킵 드릴로 땀 쩍 빼면서 워밍업 하니까 확실히 5km 기록이 좋아지던데 라고요. 자, 여기서 1.2장에 나오는 2023년 알베즈 등의 무작위 교차 연구가 등판합니다. 네, 13명의 훈련된 장거리 러너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우리가 직접 검증된 사실로서 아주 주의 깊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확신도가 가장 높은 팩트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검증된 사실이죠. 이 지점이 이번 자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실험은 스킵 드릴을 한 그룹과 드릴을 아예 안 한 그룹을 나눠서 비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었나요? 워밍업 연구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함정이죠. 두 그룹 모두 본격적인 달리기 전 18분이라는 긴 대기 시간 동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스킵 드릴을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드릴은 양쪽 다 동일하게 적용된 철저히 통제된 변수였던 거죠. 아하, 애초에 드릴이 기록 차이를 만든 범인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이 실험에서 진짜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통제 변수는 뭐였죠? 진짜 변수는 드릴 이전에 수행한 워밍업 달리기의 강도였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 레이스 페이스에 맞춘 고강도 러닝 워밍업을 했고 다른 그룹은 아주 편안한 존2 시즌의 저강도 러닝 워밍업을 한 뒤에 두 그룹 모두 똑같이 드릴을 하며 쉬다가 5km를 뛰었습니다.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고강도 워밍업을 했던 그룹이 5km 레이스에서 평균 6.4초나 더 빨랐습니다. 통계적 유의미함을 뜻하는 P값이 0.03이었는데 쉽게 말해 이 결과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5km에서 6.4초면 엄청난 기록 단축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고강도 러닝 예열이 기록을 줄였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착각의 늪이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고기와 밥이 잔뜩 들어간 비빔밥을 든든하게 먹고 밖으로 나와 뛰면서 힘이 팔팔 나니까 와, 방금 비빔밥 위에 살짝 뿌려진 참기름 한 방울 덕분에 내 달리기 기록이 좋아졌어 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하하, 참기름 비유가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네요. 기록을 만들어낸 진짜 주역은 달리기 기반의 묵직한 고강도 밥과 반찬이었는데 그 위에 살짝 얹혀있던 참기름인 스킵 드릴이 뻔뻔하게 모든 공로를 가로챈 거네요. 진짜 억울할 만하네요. 이 사실을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2023년 골딩 등의 리뷰 논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프라이밍, 즉 사전 예열이라는 원리입니다. 알게스의 실험과는 별개의 독립된 근거인 거죠? 네, 완전히 별개의 검토입니다. 본 훈련 전에 고강도 달리기를 짧게 해주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 시스템이 미리 팡 하고 가동됩니다. 그래서 진짜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훨씬 더 빨리 정상 출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죠. 철저하게 달리기로 달리기를 준비한다는 것이 워밍업의 대전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1.3장과 1.4장의 내용인데요. 장거리 마라톤은 특이성의 원리 때문에 역학이 안 맞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단거리 달리기, 즉 100m 스프린트에는 스킵 드릴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나요? 애초에 육상 단거리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화려한 동작이니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런데 1997년 키위의 연구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엘리트 대학 스프린터 8명을 데리고 분석해봤더니 그들조차도 이 스킵 드릴 동작으로 실제 스프린트에서 나오는 수직 변유라 보폭을 전혀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엘리트 선수들인데도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고 싶어서 실제 피아노 건반이 아닌 밋밋한 책상 위에서 손가락만 열심히 두드리는 것과 똑같네요. 타공감이 다르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 대상에게는 아주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2024년 나카노 등의 연구를 보면 73명의 중학교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스킵 드릴이 단거리 기록 단축에 꽤 유의미한 효과를 냈거든요. 엘리트 대학생은 효과가 없는데 중학생은 효과가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한테는 뒤에 달아주는 보조바퀴가 넘어지지 않게 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두발 자전거로 쌩쌩 달릴 줄 아는 성인 장거리 러너인 당신에겐 그 보조바퀴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속도만 떨어뜨리는 방해물이 된다는 뜻이군요. 그 이면의 생리학적 의미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움직임의 패턴이 아직 뇌와 근육에 단단히 새겨지지 않은 초보자에게는 비슷하게 흉내내는 동작만으로도 훌륭한 신경근 학습 자극이 됩니다. 뉴런이 연결되는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자신만의 효율적인 역학이 굳어진 성인 러너에게는 앞서 말한 역학적 불일치 때문에 더 이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연구실 현미경 법계 실제 코치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1.5장을 보면 호주의 육상 코치 교육 플랫폼인 코치 애틀레틱스 오스트레일리아가 2026년에 낸 현장 합의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예 대못을 박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죠. A나 B 스킵은 그냥 동적 워밍업일 뿐이지 이걸 달리기 역학을 개선하는 마법의 도구로 선수들에게 소개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역학을 고치고 싶다면 무거운 썰매를 매달고 뛰는 저항 스프린트 같은 걸 직접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수영폼을 고치려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훈련해야지 물박 트랙 위에서 팔만 붕붕 돌린다고 폼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죠. 결국 연구실에서 센서로 측정한 정밀한 데이터와 육상 트랙 위에서 땀 흘리는 현장 코치들의 합의가 정확히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원문의 3장 내용인데요. 아니, 과학자분들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그냥 성인 장거리 러너 한 100명 모아놓고 한 그룹은 12주 동안 스킵 드릴만 주야장찬시키고 다른 그룹은 안 시키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 그러니까 RCT를 해보면 깔끔하게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장기 실험이 없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성인 장거리 러너 대상의 장기 드릴 효과는 현재 과학계에서 명백하게 아직 모르는 것의 영역에 속합니다. 명확한 대규모 장기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아직 모르는 것의 영역이군요. 네, 하지만 학자들이 게을러서 혹은 진짜 몰라서 실험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원문에 나온 그 디젤 엔진 비유가 떠오르네요. 디젤 엔진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이 박살난다는 건 연소 화학 메커니즘을 아는 공학자라면 이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멀쩡한 디젤차 100대를 동원해서 휘발유를 콸콸 넣고 12주 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실험을 할 미친 과학자는 없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윌렘스 등의 다분절 발 모델 연구처럼 근육과 뼈의 메커니즘 수준에서 이미 역학적 불일치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뻔히 효과가 없을 게 물리적으로 보이는데 굳이 막대한 연구비와 수백 명의 시간을 들여서 몇 달짜리 장기 효과를 입증할 학문적 동기나 연구 우선순위가 바닥인 겁니다. 이미 메커니즘이 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아, 아직 모른다가 진짜 백지 상태라는 게 아니라 안 해봐도 뻔해서 안 한다는 뜻이었군요. 그런데 학계의 이런 무관심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뚝심 있게 직접 개입을 시도한 2장 내용의 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2015년 아제베도 등의 연구인데요. 네, 아주 드문 개입 연구죠. 이 분들은 레크리에이션 러너 30명에게 무려 15주 동안 드릴 훈련을 추가로 시켜봤습니다. 결과가 참 처참하죠. 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퍼포먼스, 즉 달리기 기록 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충격적인 부작용이 발견됐는데 달리면서 위아래로 쓸데없이 통통 튀는 수직 진동 부하만 더 높아졌습니다. 수직 진동 부하요? 네, 드릴 특유의 위로 튀어오르는 동작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패턴만 러너들의 몸에 각인시킨 셈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에너지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자료의 2.3장에서 지적하는 착각의 구조군요. 사람들은 자신이 쏟은 노력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체 워밍업 효과를 드릴 하나만의 효과로 착각하는 심리적 구조를 날카롭게 경계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중요한 수학 시험 전에 자리에 앉아서 크게 심호흡을 3번 들이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심호흡 3번이요. 네, 그런데 그날 시험을 우연히 아주 잘 봤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와, 그 심호흡 3번이 내 수학 점수를 20점이나 올려줬어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 당연하죠. 그 전날 밤새워 열심히 수학 공식을 푼 노력, 푹 잔 수면, 아침을 든든히 먹은 전체 루틴이 나를 도운 거지 직전에 심호흡 하나가 기적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조깅, 스트라이드, 고강도 예열 같은 전체 워밍업의 거대한 성과를 스킵들이 하나의 공으로 무임승차하게 두면 안 된다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질적인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드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거리별로 워밍업의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료의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앞서 확실하게 증명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퍼즐을 맞춰보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 추론이군요. 좋습니다. 앞서 알베스 연구에서 보셨듯 5km 레이스에서는 고강도 워밍업 효과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출발선부터 매우 높은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리가 10km, 하프, 마라톤으로 길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m 스프린트는 총성과 동시에 엔진이 100% 최대 출력을 뿜어내야 하지만 마라톤은 어차피 초반 1~2km를 천천히 뛰면서 서서히 엔진에 열이 오르는 구조니까요. 맞습니다. 장거리는 그 초반 구간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자연스러운 러닝 기반 워밍업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따라서 달리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뛰기 전에 힘을 빼는 복잡하고 화려한 드릴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 추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실 원문의 5장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 스킵 드릴이 내 마라톤 기록을 안 줄여준다는 건 뼈저리게 알겠어. 그럼 도대체 보조 운동으로 무슨 훈련을 해야 내 기록이 좋아지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실 타이밍입니다. 그 묵직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2018년 브라그로브의 고찰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무려 469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한 24개의 연구를 싹 다 모아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너의 기록을 단축하는 진짜 마법은 근력 훈련에 있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력 훈련을 병행한 러너들은 동일한 속도로 달릴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뜻하는 러닝 경제성이 2%에서 최대 8%까지 치솟았습니다. 8%요? 8%면 마라톤 풀코스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이잖아요. 몇 분이 훅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이 보조훈련 파트를 설명하시면서 들어주셨던 자동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러너에게 필요한 3가지 핵심 보조운동 다시 한번 찬찬히 풀어주시죠. 기억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한 대의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바벨 스쿼트 같은 고부와 양측성 운동입니다. 이건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 자체를 넉넉하게 키우는 작업입니다. 다리에 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이 100인 사람과 150인 사람은 똑같이 50의 힘으로 달릴 때 느끼는 피로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엔진이 큰날 레이스 내내 훨씬 덜 힘들어하죠. 두 번째는 한 발씩 번갈아가며 앞으로 나가는 런지 같은 편측성 운동이죠. 네, 달리기는 결국 한 발로 땅을 딛고 튕겨나가는 동작의 무한 반복입니다. 런지는 그 강력해진 엔진의 힘을 바퀴로 손실 없이 쫙쫙 전달하는 견고한 구동축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한 발로 뛸 때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좌우 균형을 꽉 잡아주는 거죠. 엔진과 구동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러너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 점프 스쿼트나 줄넘기, 박스 점프처럼 몸의 탄정을 이용하는 점프 계열 훈련이죠. 정확합니다. 이건 지면의 충격을 흡수했다가 빠르게 튕겨내는 자동차의 고성능 서스펜션에 해당합니다. 아까 장거리 러닝을 고무공에 비유했었죠.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발 아치와 아킬레스건이 찌그러졌다가 튕겨나가는 그 반동 사이클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서 고무공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빵빵 튀어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귀에 쏙쏙 박힙니다. 실제로 보조훈련 파트에서 2024년 라노스 라고스 등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이 점을 쐐기 박듯 명확히 증명했죠. 무거운 바벨을 드는 고부하 근력 훈련과 점프 위주의 플라이오메트릭을 조합하는 것이 러닝 경제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네, 과학이 보증하는 확실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왜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아직도 스킵 드릴 영상이 넘쳐나는 걸까요? 저만 해도 달리기 전에 화려한 드릴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거든요. 원문의 6장이 바로 이 현장을 꼬집고 있죠. 아주 씁쓸한 현실인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숏폼 미디어 시대의 선택 편향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숏폼에서는 역동적으로 다리를 가슴까지 쫙쫙 차올리는 화려한 A-스킵 동작이 썸네일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클릭을 엄청나게 유도하죠. 확실히 눈길을 끌긴 하죠. 반면에 심박수 130 언저리 존2 영역에서 1시간 동안 지루하게 조깅하세요 라거나 무거운 바벨을 메고 묵묵히 스쿼트를 하세요 같은 영상은 정말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너무 밋밋해서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아, 눈길을 사로잡는 시각적인 그럴싸함이 지루하지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조회수 경쟁에서 이겨버린 셈이군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권위의 무비판적 전이 현상입니다. 100m 스프린트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유명 단거리 코치가 나와서 스킵 드릴은 달리기 역학에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단거리 세계에서는 그게 100% 진리가 맞습니다. 단거리에서는 특이성이 맞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달리는 역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아마추어 마라톤 영역으로 그들의 권위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와, 뼈 맞은 기분인데요. 마치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뼈에는 칼슘이 최고입니다라고 외치는 유명 정형외과 의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본인의 심혈관 질환 맥락은 깡그리 무시한 채 칼슘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네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결국 훈련의 맥락이 전부라는 뜻이죠. 이 맥락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논쟁하시는 7장의 스트레칭 문제도 잠깐 짚어볼까요? 좋죠. 스트레칭도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2024년 CISS 체계적 리뷰나 아주 최근인 2025년 워니케일 리뷰를 꼼꼼히 종합해보면 현재 학계에서 스트레칭은 무조건 악이다 혹은 무조건 선이다 라고 일괄적으로 흑백 논리를 들이대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직전이라는 좁은 맥락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60초 이상 근육을 꾹 길게 늘려놓고 버티는 정적 스트레칭은 피하라는 것. 맞습니다. 고무줄 비율을 들어보죠. 새 고무줄을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한참을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길게 늘어나서 헐렁해지죠. 탄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근육과 힘줄도 똑같습니다. 달리기 직전에 근육을 너무 길게 늘려놓으면 고무공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그 탄성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파워 저하가 옵니다. 그래서 벤치에 다리를 턱 올리고 꾹 누르는 것보다는 다리를 가볍게 앞뒤로 흔들며 관절을 깨우고 열을 내는 동적 준비 운동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자, 벌써 8장과 9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지식의 바다를 건너오면서 얻은 깨달음, 훈련의 진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장거리 러너인 당신의 기록을 단축시키는 진짜 1순위 훈련은 명백합니다. 꾸준한 주간 러닝 볼륨, 고강도와 저강도를 지혜롭게 나누는 강도 분배,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앞서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입니다. 반면에 오늘 내내 깊게 파헤친 스킵 드릴이나 러밍 직전의 긴 정적 스트레칭은요? 철저하게 우선순위 낮은 영역에 속합니다. 뛰기 전에 나만의 심리적 안정이나 기분 전환을 위한 루틴으로 삼고 싶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의 기록이 떨어지거나 훈련에 손해볼 일은 과학적으로 단 1%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9장의 최종 결론이네요.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동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꾸준히 그리고 부상 없이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신체 구조, 즉 당신의 몸에 강력한 배기량의 엔진을 달고 튼튼한 구동축을 세우고 탄력 넘치는 서스펜션을 장착하는 것만이 그토록 바라는 기록 단축의 진짜 열쇠입니다. 네, 유행을 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번 자료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팩트체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훈련 다이어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스킵 드릴에만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작 땀냄새 나고 지루해 보이지만 내 몸에 진짜 엔진을 키워주는 바벨 스쿼트나 숨이 톡톡 막히는 존투러닝 같은 필수적인 기초공사는 다음에 하지 뭐 라며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달리기 훈련 계획 중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짜로 기록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니라 시각적인 그럴싸함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본질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여러분의 다음 달리기에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상 없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오직 당신만의 페이스로 묵묵하고 즐겁게 달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